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분이세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왜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신 거죠? 증거들은 많이 남아 있었나요? 압수수색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료 제출엔 협조적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수사관들이 초인종을 눌러도 2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CCTV 영상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관들이 저렇게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도 없고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기척이 없었다. 이런 화면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CCTV 화면도 같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근데 좀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이 보도를 보고 저도 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일단 20몇 분을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시간을 번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누구에겐가 와서 밑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대기하고 있으면 내가 휴대폰 던질 테니까 그거 받아서 가지고 가라. 이런 시간이 26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질 것 같고, 어쨌든 그만큼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이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압수물 분석이라든지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주 우려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건에서 왜 지금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 수의계약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떨어지는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 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들 바꿔서까지 이 수익 분배 구조 규정을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제대로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하느냐, 지금 검찰이 하는 부분들 눈 부릅뜨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휴대전화도 던지고 압수수색 과정 당시에 이불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 얘기인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버린 것 아니고 본인 주장은 이렇거든요. 이도훈 의원님. 그럼 휴대전화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요즘은 휴대전화에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이 휴대전화 버린 것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갈무리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공개적으로 한 얘기 있죠. 휴대폰 절대 뺏기지 마라. 유 전 본부장이 뭐 이재명 지사 측근이라고 하니까 그 지침은 아주 정확하게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유동규 씨가 저 휴대전화를 창문으로 던졌을까요? 그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알려졌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아까 김경진 의원이 설명한 대로 누군가 한 20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누군가를 창문 밑으로 와라 해서 던졌을 수도 있지만 아예 그 휴대폰을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 이 관련 보도가 나온 게 보름이 지났고 검찰에서 수사 시작한 지도 6일이나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거 압수수색 하시오 하고 휴대폰 가져가고 있을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사법 시스템에서 수사가 굉장히 늦었고, 사실은 이 압수수색도 너무 좀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면 어떻게든 그 행방을 찾아야 될 텐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면은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뭐 여야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대지만, 이런 걸 보면 그런 김호수 총장의 얘기가 진심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자꾸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그동안의 자맹을 깨고 이례적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본인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전 영상 저희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이거를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아래 직원들한테 몹쓸 짓을 했는지 아니면 묵살했는지 누구를 도와주려 했는지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밝히면 될 거고. 프레임 짜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휴대전화를 던졌는지는 그렇게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휴대전화가 뭐 던졌든지 숨겼든지,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자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가 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휴대전화 갖고 저렇게 뭐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없다면 휴대전화를 버리든지 숨기든지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이유라는 게 결국은 범죄를 숨기려는 이유 말고는 없을 거다. 그리고 대개 보면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휴대전화를 감추는 사람은 바로 구속입니다. 아 이거는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영장 판사들도 이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감췄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바로 그 청구를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자백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유동규 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는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예, 뭔가 위험 부담을 했기 때문에 고수익이 돌아간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문재인 정부 덕에 돈 많이 버는 거다.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예. 이거는 그렇게 정상적인 수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수익이 있었는지를 우연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뭔가 구조와 기획이 있었던 거죠. 그 구조와 기획이 이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라든가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 이 프로 개발자들이 그런 구조를 짜서 자기들이 그런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작전을 만든 거냐, 아니면 이래 이 공공기관과 뭔가 짜고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짠 거냐, 이게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쟁점의 한가운데 유동규 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동규 씨가 가담했다면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됩니다. 김 의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너무 뒤늦은 압수수색 아니냐라고 해서 동의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핵심 인물이 휴대전화를 어디에 던졌다. 근데 검찰이 못 찾았다. 그러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불거지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뭐 휴대전화라는 게 이제 위치 추적도 되고 하니까 저는 검찰이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해서 아하. 계속 휴대전화 확보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죄 혐의가 일단 입증된 거 아닙니까? 예. 이 행동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뭐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검찰이 해나가야 되고, 또 이 휴대전화를 감춘다고 해서 이 사건이 덮어질 사건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예. 대장동 특혜역의 핵심 인물 휴대전화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김경진 의원님, 5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시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거 이재명 지사의 과거 발언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시 좀 소환이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이 지사는 저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론을 얘기했을 텐데 예.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지금 유동규 씨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란 분이 원래 지금 이 부동산 아파트 리모델링 하던 업자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시던 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도에 당선되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재선이 되니까 문제의 이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사실은 유동규 씨가 사장 겸 기획본부장으로서 이 대장동 관련 모든 규정과 이익 분배를 다 설계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도시개발공사 반대하는 실무 직원들까지 다 갈아쳤다는 그런 거고,
이재명 경기지사로 2018년도에 당선되니까 경기도 관광개발공사 이번에 그 문제됐던 황교익 씨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지금 유동규 씨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 일반론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가장 핵심 측근이 그냥 그대로 이 검찰의 압수수색 앞에서 실행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묘한 어떤 씁쓸함이 좀 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